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 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네, 안녕하세요. 네, 불타는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네요.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베로이커님 모두 안녕하세요.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꼭 정말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한동훈. 22대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네,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6년 3월 27일 방송. 트럼프 이란 정부 요청에 공격 유예 열을 연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말에 의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란 정부가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 그래서 7일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선심 쓰듯이 에이, 이왕 늘리는 김에 3일 더해서 10일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국힘 후보들 장동혁 오지 마. 장동혁과 빨간색의 거리를 두게 하고 있다. 장동혁 오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빨간색 흰 옷 입은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필규 형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 정말 토요일보다 금요일 저녁이 더 딱 놀기 좋은 시간 아닌가요, 사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뭐 협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제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상이 직접 나와갖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나와서 어젯밤 우리는 이스라엘 혁명수비 때 해군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사에 한 거 보니까 뭐 집에서 죽은 게 아니라 무슨 뭐 작전사령부 같은 데서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거기 같이 작전사령부에 있던 그런 사람이 떼거지로 죽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란은 통치할 수 있는 브레인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있잖아요. 하메네이 둘째 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망설이 막 도니까 요즘은 또 이 조중동이나 이런 한국 언론에서 그 하메네이 둘째 아들 언급을 안 해요. 그게 한국의 언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확인해 갖고 밝힐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그냥 야, 그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죽었는데 계속 이렇게 떠들면 우리 나중에 좀 물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요새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참 한국의 언론이 머리는 잘 돌아간다. 그런 쪽으로는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했냐? 어젯밤 우리 이란 혁명수비 때 해군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를 손에 묻힌 자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 뭐 우리 기사도 뭐 이란 해군 사령관 사망, 호르무즈 봉쇄 작전 주도 인물 이렇게 나왔고 또 SNS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SNS 끝날 때 이렇게 땡큐 이스라엘이야. 땡큐 이스라엘엔 IDF. 결국 이스라엘 국기를 갖다 이 사람 죽은 게 이제 땡큐라는 거죠.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해설이 분분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48시간에서 5일 늘렸다가 또 10일로 또 늘리고 일어난 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논평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트럼프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간을 지금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냥 괴멸시키려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고 결국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이 협상을 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 왜 지금 싸워봐야 뭐 이거는 질 게 뻔하고 자기네 권력을 잃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떤 조건이라도 걸어서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는 게 예, 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한편으로는 결국은 트럼프는 이란을 더 철저하게 박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분석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열을 자꾸 이렇게 밀고 이러는 게 미국이 공격 무기가 다 지금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레퍼런스를 갖다 뭐 영국 싱크탱크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 뭐 이렇게 갖고 현순 소물하면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내에 다 소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 좀 벌어갖고 이것도 좀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분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최소한 이제 무기에 관한 한은 그냥 무한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미국이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근간 산업은 군수 산업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전쟁 시작한 다음에 지금 한 3주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군수 사업의 생산이 4배가 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배가 늘었다. 그 4배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팡팡 돌아가고 뭐 무기가 떨어져서 싸움을 못 한다. 이거는 좀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여기 보면은 뭐 사드나 뭐 패트리엇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방어용 무기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무기가 그냥 치고 넘친다. 예, 육현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퇴근하면서 장보고 수육이랑 청국장 하는 중 식사를 하셨는지요? 예, 저는 아직 식사를 못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다. 어? 청국장을 만들 줄 아시는군요. 수육도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뭐 그냥 아무거나 다 익힌다고 수육이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참 들으면 들을수록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성님, 한동훈님, 주부세요? 아, 아니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머니를 또 잘 모시고 살면서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효자.
소문난 효자, 대전의 소문난 효자, 그리고 능력자이시다. 방면에 박식하시다. 엘리야님,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한동훈님, 어머니 보살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필님, 한동훈님, 어머님 식사 챙기신다 했어요. 예, 엘리야님, 베로이코님, 사필린 형님,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열흘 유예한 거에 대해서 이제 타임 스케줄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4월 6일 트럼프 공격 유예 시한이에요. 그러면 종전은 언제 한다? 4월 9일 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종전 4월 9일에 한다. 그리고 뭡니까? 5월 14, 15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할 거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이다. 요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타임 스케줄을 딱 보자면 제가 볼 때는 5월 14일, 15일에 시진핑을 만난다는 의미는 그 전에 무조건 끝난다는 거거든요. 종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4월 9일 날 끝나느냐? 이 4월 9일 날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4월 9일 날 끝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일단은 이란이 항복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유예한 게 이제 4월 6일인데 열흘 동안 유예를 줘서 어쨌든 뭐 물밑 협상을 해갖고 이란이 적정하게 좀 조건을 갖다가 받아서 그때 항복 선언을 하면 그러면 이제 4월 9일 날 종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이란이 항복 선언을 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뭐예요? 4월 9일 날 종전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4월 9일 날 종전이 되기는 힘들지만 한 달 후인 5월 14일 전에는 종전이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참 전략가인 확실히 트럼프는 전략가인 것 같아요. 정말 사업가 기질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 때 이런 거 내가 열을 갖다가 유예해 주면서 이스라엘한테 이런 사람은 죽이지 마라. 왜? 다 죽이면 누구하고 우리는 협상을 하냐? 그리고 찍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의장, 이란의 국회의장. 근데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협상 지금 안 하고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외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냥 이 정도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저 없어지면 이 협상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당분간 좀 살려두라. 이거 정말 참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로이코님, 엘리아님, 서울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예, 엘리아님은 지금 일본 분이시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엘리아님, 베로이코님, 네, 예전에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요. 대표님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 뭐야 요새 그 개인정보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오픈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예. 어쨌든 그만큼 엘리아님께서 이 한동영 채널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 신뢰와 애정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으로 갈 확률이 더 많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협상으로 가고 종전이 그냥 협상으로 해가지고 종전이 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협상이 결렬이 되고 결국은 그냥 왕창 한번 붙어갖고 종전이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사표경님, 엘리아님, 하이로, 베로이코님, 네네, 그럴게요. 못 봤어요. 사표경님, 카톡 친구, 알겠어요. 이제 엘리아님 엄청 바빠지게 생겼네. 예, 엘리아님, 사표경님, 예, 애정과 신뢰로. 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 분이 또 이 한통령 채널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니 제가 또 책임감이 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게 협상보다는 그냥 세게 한 판 전쟁을 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냐 하면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제 네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으로 갈 경우에 네 군데다. 첫 번째는 뭐 하르그 섬을 침공해서 봉쇄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에서는 들어오면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왜? 대전 차지하고 대인 지뢰를 갖다가 뺑 둘러서 다 설치를 해놨다. 하르그 섬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 핵심 섬이 라라크 섬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해협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라라크 섬을 침공해서 이 해협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제거할 거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뭐 아부무사 등 호르무즈 3대 요충지 섬. 어쨌든 간에 이런 해협 통과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냐? 호르무즈 동쪽서 선박을 납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선박 납포한다는 건 이란 선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선박, 중국 선박.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게 왜 네 번째 시나리오가 왜 나온 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오늘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 지금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과 이렇게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돈을 받고 있다. 통행료. 일종의 톨게이트 요금이죠. 톨게이트 요금이 30억이에요. 엄청 비싼 톨게이트 요금이. 한 척당 30억. 야, 열척만, 이거 하루에 뭐 열척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게 뭐 100척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3천억 버는 겁니다. 이라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그 돈을 달러로 받지 않고 그 300억이라는 돈을 중국 위안화로 요구하고 있다. 냄새가 풀풀 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기축통화를 갖다가 왜 달러만 기축통화냐? 앞으로는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겠다 해갖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작년부터인가 1년부터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이 중동에 그러니까 사우디도 포함해서 중동의 석유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 돈을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자기 돈이죠.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란에서 한 척당 30억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그 돈을 달러로 주지 말고 중국 위안화로 달라. 그래서 지금 중국 위안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뭐 그렇게 해갖고 26척이 지금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일료 돈을 낸 26척은 통과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달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지금 이란 뒤에는 누가 있느냐? 중국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중국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이거를 갖다 석유를 중국하고 실어 나르는 이란 선박이 있는데 그리고 중국 선박이 있고 그거를 아예 그냥 포획을 해 갖고 그래서 돈줄을 갖다가 끊자. 중국하고의 돈줄을 끊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쟁이 날 거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한판 세게 붙을 거다. 지금 여기 기사가 계속 이렇게 뜨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뭐 협상을 한다. 그래서 48시간 주겠다. 뭐 5일 주겠다. 열흘 주겠다. 이렇게 계속 뭐 협상을 갖다가 쭉쭉 하고 협상이 또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할 때는 협상은 잘 되고 있고 또 이란이 또 뭐 더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열흘로 더 늘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사가 계속 나오냐 하면 미 공수부대 82사단 3,000명이 검토되고 있다. 오늘은 또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1,000명이었는데 82사단 뭐 1,000명 그렇게 하고 컨펌했다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3,000명이 됐어요. 왜? SNS는 계속 지금 3,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2,000명. 그다음에 트리폴리함이 이게 2,200명으로 계속 나왔는데 300명이 더 늘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2,500명 트리폴리함. 그다음에 뭐 에브라임 링컨함, 조지 부시함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 이란을 향해서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 이미 도착을 했죠. 이란에 도착해서 지금 양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사방에서 지금 공격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속보로 한번 보세요. 미군 해병대 공수부대 8,000명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또 이 8,000명은 또 여기 없는 숫자거든요. 자, 해병대하고 공수부대 해갖고 8,000명을 투입 검토하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SNS에 연합뉴스로 뜬 게 있습니다. 트럼프 중동에 보병 기갑부대 1만 명 추가 파병 검토.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아까는 뭐 해병대 얘기 나오고 여기 보면은 뭐 파리사단 공수부대 얘기 나오고 갑자기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보세요. 선고 날짜 3월 27일 11시잖아요.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게 속보로 떴어요. 연합뉴스에서 트럼프 중동의 보병 기갑부대 이 뭐죠? 기갑부대 여러분 제가 군대를 24단에서 근무했습니다. 24대 지금 아주 대표적인 기갑부대죠. 탱크하고 장갑차로 계속 군기가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 조금이라도 멍 때리면 뭐 장갑차 바퀴에 깔리거나 계속 죽거나 잠자차 밑에 들어가서 자다가 죽거나 제가 뭐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주변이 다 무기예요. 그러니까 흉기입니다. 예,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 소대장이 죽었는데 뭐 죽은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되게 군대가 이제 농촌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여름에는 어떻게 훈련을 못 해요. 아니, 농사 짓는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 도하 훈련 같은 거. 장갑차 하면은 장갑차 물에 뜹니다. 그 무거운 게 물에 뜹니다. 그 눈만 딱 이렇게 내고 거기까지 뜹니다. 뭐 그런 이제 장갑차 탱크 이제 강가에서 그런 도하 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그때 소대장이 이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이제 땅땅 얼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일반 훈련을 해요.
예, 땅 파고 들어가고, 왜 그냥 땅에서 자면 얼어 죽으니까 영하 20도 텐트마다 이렇게 온도계를 딱 달게 돼 있는데, 저희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은 한국이야 그렇게 안 춥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전을 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운전을 하거든요. 밤에 이동하고 낮에 쉬고 밤에, 전쟁일 때는 낮에 이동 안 합니다. 예, 밤에 이동해요. 그러니까 훈련 때도 밤에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종사들이, 탱크나 장갑차 조종사들이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면 꿈박 졸다가 결국 이제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져 갖고 해치 열고, 대개 소대장들이 이제 해치 열고 갑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지니까 즉사하는 거죠. 이게 기갑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부대 얘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이 부대들이 있잖아요. 뭐 공수부대, 뭐 해병대, 이런 또 이제 트리폴리 하면 뭐예요? 육해공을 조합해 갖고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의 성격과 지금 오늘 속보로 띈 이 보병 기갑부대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뭐 조합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개로 추가로 또 1만 명의 기갑부대를 갖다가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군이 1만 명이, 이것도 기갑부대, 그러니까 기갑부대라는 건 뭐 지상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병하고 기갑부대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전쟁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사들은 자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기사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해병 공소 파병이요. 군사력 수준 끌어올리기.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러느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갖고 마치 이렇게 협상이 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위협을 받아가지고 겁먹어서 뭐 협상이 될 거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상이 되는 것보다는 한판 세게 붙고 그 다음에 종전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더 훨씬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는 게 그 성격상 조용히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조용히 끝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 경험상 뭐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가능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마무리를 정확히 잘 해야 된다. 그 마무리가 안 되면 또 그것이 화근이 돼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무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의 뭐 이런, 그래서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뭐 그런 기동 훈련을 갖다 하고 있다. 뭐 등등등. 예. 그다음에 뭐야? 뭐 미국은 뭐 지옥 불러올 준비돼 있다. 뭐 지상군 투입 봐. 이러면 지옥 맛보게 해주다. 지상병은 100만 명 조직. 그런데 이게 100만 명 조직이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을 조직하기 불가능하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14세 애까지 지금 군복을 입혀갖고 싸우게 하겠다.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14세 애가 뭐 싸워봐야 뭘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냥 총알바지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그 혁명수비대는 19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9만 명은 자기 돈과 권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싸울 동기부여가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봤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뭐야? 아니 내가 싸울 이유가 뭐가 푸틴을 위해서 싸워?
뭐 누굴 위해서, 뭐 젤렌스키를 위해서 싸워? 아, 그리고 죽었어. 그럼 걔네들이 무슨 보상을 해줍니까? 뭐,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애국심? 무슨 놈의 애국심? 뭐뭐 푸틴을 위한 애국심입니까? 젤렌스키를 위한 애국심입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란에서 이게 애국심을 갖다가 외친다 그러면 이게 누굴 위한 애국심이죠? 그래서 뭐 혁명 수비대를 위한 애국심입니까? 혁명 수비대의 돈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애국심인가요? 혁명 수비대의 무슨 권력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국민들을 탄압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 끌려온 사람들이고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어쨌든 당분간은 좀 그런 왜냐하면 필리핀도 지금 엄청 올라 제가 그랬잖아요. 150%가 올랐다고 기름값이. 저도 오늘 밖에서 일 보느라고 기름을 넣었는데 평소에 에서 뭐 1000페소를 넣었다. 그럼 평소에 가야 될 게이지의 반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150%가 올랐으니까 그냥 찔끔 눈곱이 그냥 찔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쟁에 대한 큰 그림을 예측을 하자면 5월 말 전에는 끝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3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 5월 말 전에는 끝난다. 근데 트럼프가 선언을 했죠. 시진핑과의 회담이 5월 14, 15에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에는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14, 15 전에. 그럼 뭐예요? 이제 앞으로 약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한 달 반 안에 완전히 쫑을 내서 저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폭격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도 지금 목숨 걸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뭡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잖아요. 친이스라엘 쪽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팔레비 정권으로 가면은 친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다시. 팔레비 시절에는 관계가 좋았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목표가 글로 가야 되고 또 미국도 이거를 갖다가 어정쩡하게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협상을 한다 하지만 공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폭격도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은 이란의 정권 교체, 혁명 수비대에서 다시 팔레비, 예, 뭐 지금 이제 왕조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왕세자 쪽으로 주권이 넘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진. 뭐 왕세자로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뭐 왕정으로 복구한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왕세자가 있더라도 뭐 언제든 얼마든지 뭐 이폰 공주공화국 뭐 그런 형태로다가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만 좀 힘드시지만 최장 한 달 반만 좀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전쟁이 끝나면은 그전보다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서 뭐 1,700원에 넣었다. 그러면 1,500원 뭐 이렇게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핵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음. 육천 생한동님, 이란과의 전쟁, 노노, 신정 독재 정권과 그 친위대와의 전쟁, 정확한 그 표현이죠, 그게. 사실 이란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있어요. 전쟁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란이 어쩔지 모르지만 이란 많은 국민이 오히려 전쟁이 흐지부지 될 것을 걱정한다고 그렇게 되면 피해 학살이 자행될 것이라고 비행소리 안 나면 그냥 끝날까 봐 조마조마 현재 일반 국민은 피해가 없음 전쟁 와중에도 자국 국민을 학살하는 게
신정정권 친위제 민병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0만 명을 모집을 했다는 거는 그냥 강제로 총불이 되고 강제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자발적이 아니다. 이게 이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 참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레이스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원래는 8척이었다가 추가로 2척.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10척을 갖다가 이란이 미국 국적의 선박 10척을 호르무즈를 갖다 통과시켜 줬다. 그게 사실이면 결국은 이제 이란은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예, 아까 한동훈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혁명 수비대는 그러면 어떤 지금 돌축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엑시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찾느냐 하면 일단 트럼프 원하는 걸 들어주고 딱 하나만 보장해 주라. 혁명 수비대의 정권은 유지하게 해줘라. 그 조건으로 뭐 10대든 100대든 우리가 다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혁명수비대의 정권을 바꿔야 된다. 혁명수비대가 있는 한 이란 국민들은 계속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엘리야님, 일본은 석유를 아랍에미리트 가장 많이 의존하는데 한국은 사우디이죠. 필리핀은 어떤지요? 필리핀도 뭐 별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값이 지금 15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배 반. 그러니까 결국은 중동 석유죠. 예, 뭐 딴 데에서 뭐 특별히 올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유현생 한동훈님, 예, 아무튼 엄청난 전략 자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동에 집중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끝내지는 않을 듯합니다. 엘리아님, 그렇죠. 그 어영부영 끝낼 수가 없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쟁이 끝나려면 그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왜?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어떻게 정보를 줬냐? 우리의 첩보에 의하면 일주일 후면은 그 혁명수비대가 핵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제2의 북한이 되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거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미국도 크로스 체크를 했겠죠. 예, 크로스 체크했으니까 그게 신빙성이 맞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고 일단은 뭐야 핵시설부터 폭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고 2차에 지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혁명 수비대 바꿔야 되잖아요, 정권을. 그러니까 그 살생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엄청난 그 요인들을 해갖고 지금 남아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지금 암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혹시 조마조마 금요일 날 종전이 선언이 될까봐 48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때려 부셔라. 이렇게 그냥 그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에도 이거는 트럼프 혼자 이거 종결하기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얘네들은 더 이상 이제 못 일어난다. 라고 이스라엘이 판단을 해야 이게 종전이 되는 거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권이 그렇게 갑자기 확 안 바뀌더라도 더 이상 얘네들은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 판단을 이스라엘이 해줘야 그래야 이게 종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1천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 국민이.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세계에 돈줄, 뭐 금, 보석, 저가 우선 뭐 경제 내지는 정치. 그러니까 이게 키신저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파워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돈은 그냥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이상 그 집시, 나라 없이 떠도는 그 서름을 계속 교육하고 교육하고 자손한테 아주 철저하게 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게 온다느잖아요. 전쟁 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쟁 나면 하던 거 그만두고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와갖고 군대 간다는 거잖아요. 싸우러. 아마 세계 아마 유일한 민족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전쟁 난다 그러면 지금 그 뭐야 민주당의 많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올까요? 자기 자식이 오히려 거꾸로 막 전화해 갖고 야 절대 들어오지 마. 그냥 너 거기 있어. 절대 들어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제 남자만 의무제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의무제인 거 아세요? 예. 이 군대 가는 게 여자도 의무입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편이 없어요. 여성들이 아니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군대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이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우리 뭐 18개월인데 제가 알기로에 3년인가 4년인가 어쨌든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5년인가? 제가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평불만이 없는 게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그 좀 최후의 발악이라고 그래야 되나? 혁명수비대에서 뭐 트럼프 암살한테 뭐 377억, 2,500만 달러를 갖다가 현상금으로 걸었다.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 이란의 일간지 만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를 버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매를 버는 거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엘레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이니 어쨌든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을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사하고 거래했던 IT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상황을 좀, 그래서 제가 뭐 특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을 좀 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뭐야 국힘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정말 국힘은 왜 이렇게 한심한 기사밖에 나오지가 않을까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었느냐? 오늘이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이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도 항상 한동훈 대표가 챙기는 건 뭐예요? 군인들, 뭐 경찰들, 이런 또 이 뭐야 형무소 관리하는 그런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은 꼭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NS에 잊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예, 썼죠. 여기 뭐 한동훈 연평해전 뭐 PTSD 인정 국가가 참전 용사에 이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하고 항상 그 우호적으로 그리고 여기 뭐 김하나 씨를 갖다가 본인 선거할 때 선대위원장을 시킬 정도 후원장인가요? 예. 어쨌든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애국자이고 특별히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이 참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장동혁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왜 거기서 또 얼굴 내밀고 뭐 이분 사실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아닌데 그 유승민 씨가
여기를 왜 갔을까? 지금 뭐야, 지방선거 앞두고 몸값으로 올라갔을까? 왜 갔을까 도대체? 근데 어쨌든 간에 만나서 얘기한 게 장동혁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좀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뭐죠? 김문수 김문수한테도 지금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들도 많이 얘기해요. 유승민 여기 안철수는 이미 거절을 했고 여러 번 거절했고 안철수가 미쳤습니까? 배지 띄고 지금 다른 사람이야 배지가 아니니까 기웃기웃거려도 안철수는 나오면 배지 띄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가봐야 떨어질 게 뻔한데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를 보면 김동연 현직 이죠. 그다음에 추미애 한준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미애를 우리는 좀 우습게 보지만 이 추미애를 민주당에서는 절대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지금 민주당에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김동연보다 추미애가 압승을 할 겁니다, 아마. 예. 아니 어차피 지금 경선 붙으면은 민주당 당원 투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어느 정도로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여러분 국회의장 선거할 때 추미애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 갖고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잖아요. 열받아 갖고. 그래갖고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막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그거를 갖다가 막아 갖고 결국은 당원의 권리를 갖다가 높여주겠다. 그래갖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추미애가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추미애가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무슨 뭐 위원장을 할 때 국회의원 이제 위원장 맡고 있죠. 그런 거 할 때 항상 강경, 초강경으로 나가는 게 비유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동연이 나오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김동연이 나오던 추미애가 되던 나오면 국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유승민 지금 뭐 국힘 후보로 뭐 야양자가 도전하고 뭐 함진규 뭐 유승민 뭐 어느 누가 나와도 김동연과 추미애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15개거든요. 16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경기도지사, 뭐 강원도지사, 지사, 그다음에 광역시장, 여기서 뭐 대구광역시, 뭐 서울, 인천, 뭐 이런 이 광역시장 이게 다 합하면은 16개인데 지금 15대 1로 계산하고 있어요. 15개는 다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도지사, 시장 할 것 없이 다 한 개, 딱 한 개를 갖다가 국힘이 가져갈 텐데 그게 뭐야? 경상북도 도지사예요. 그래서 김재원이 거기 지금 뛰어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민주당이 건들 수 없는 제일 안전한 곳이다. 김재원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김재원은 그동안 뭐 배지도 못 달고 지금 뭐 최고위원 2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한 자리 하고 싶어 갖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이 장동혁을 손절을 했어요.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장동혁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당사자로 나서 보니까 이 장동혁하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도지사가. 그러니까 공식으로 김재원이 장동혁을 손절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김재원은 정말 이번에 경북도지사가 정말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경상북도에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김재원을 찍어야겠습니까? 어쨌든 잘 판단하셔 갖고 전략적인 좀 투표를 국힘 지지율이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 15% 미만으로 좀 꼭 좀 잡아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유승민한테까지 발행
그 뭐야 바짓가랭이를 물고 지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국힘이 뭘 바라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비아냥은요, 언론에서의 비아냥은 이제 대놓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강찬호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인데,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잖아요. 만약 서울시장 나서게 되면 유세 때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연설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오세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의 자세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올라면 뭐야? 변신하고 오라는 거지. 완전히 180도 절윤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은 좀 뭐 유세장에 껴줄까 마줄까?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유세장에 세우지 않겠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입으신 옷 빨간색 입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얀색 입고 하실 겁니다. 하고 오세훈한테 묻습니다. 아니 일단 후보가 돼야 지금 경선을 앞두고 이게 결론은 뭐냐? 오세훈은 뭐라고 그러냐? 빨간색 입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빨간색 안 입겠다는. 난 입고 싶은데 안 입겠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장동혁이 절윤 선언하고 그냥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SBS에 그에서 한 건데 장동혁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오세훈한테 물어보는 거. 서울 온다 하면 첫날 공식선거운동 개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은 뭐예요? 오세훈 얘기가 저도 장동혁 모시고 싶고요. 다만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변신이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오지 말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역대 선거운동을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치른 적이 있나요? 당대표는 오지 마라. 당대표 오면 아니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선거를 서로 한동훈 좀 한 번이라도 더 부르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뭐 5분만, 뭐 1분만 이러면서 끝까지 한동훈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영상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당대표로 오지 말라는 거야. 오면은 오히려 표 날라간다는 거지. 표 떨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선거를 갖다가 치르는 국힘에 뭐가 더 이상 볼 게 있다고. 심지어는요, 추경호. 여러분 잘 아시는 추경호.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 노릇을 했던 추경호도 흰색 옷 입고 돌아다닌대요. 흰색 옷 입고 그냥 빨간색 아무것도 없으면 욕먹을까 봐 목도리만 그냥 빨간 걸로 두르고 흰 잠바 입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국힘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하고 고성국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당권만 지키면 된다. 어떻게든지 그냥 국힘의 권력만 틀어지고 있으면 된다. 절대 못 물러선다. 선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정권 교체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진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상 당사자들 내가 뭐 대구시장 한번 해보겠다. 무슨 경기도지사 한번 해보겠다. 제가 이런 당사자들은 뭐냐? 필요 없다. 그구들 필요 없다. 그구들 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지게 생겼다.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아님 김문수 크크. 예. 실적으로 패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얘기보다 김문수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패널들은. 그리고 이제 오늘 유승민 얘기가 이제 장동혁을 통해서 나온 거죠. 예, 이준생 감독님, 아무튼 우리나라는 절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권은 성경상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걸로 이해. 심지어 이민족을 들어 징계하실 때도 그 이민족을 멸절시키거나 10배, 100배 환란을 주심. 이스라엘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걸로. 예,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엘리야님, 예, 대현동님, 아멘입니다. 예, stand with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을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종교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 뭐 자기 국익을 해갖고 뭐 다른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처럼 이 미국을 갖다가 최강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관세 100%막 이렇게 막 후려치는 그런 거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뭐 가자 지구를 갖다가 폭격을 한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존 때문에. 예. 항상 걔네들이 위협을 이번에도 먼저 공격했다잖아요.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폭격을 하고 지금 이란도 똑같아요.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퇴치하는 것도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뭐 석유를 위해서 하거나 무슨 뭐 금광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이스라엘은 그간에도 먹고 살만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육천생 한우님, 우리나라 개발 중인 전투기 KF-21 레이더가 기술도 미국은 절대 기술 이전 안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유대인이 쥐락펴락하는데 적어도 표는 못 들어도 이스라엘 적국으로 붙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국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왜 컨설팅한 그 IT 회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거기서도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 갖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개발도 하고 또 특허도 내고 국제 특허도 많이 내고 그런 회사를 제가 컨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좀 안다. 이스라엘의 회사들을 좀 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먼저 이스라엘이 특허를 풀어줘 갖고 이렇게 만든 게, 왜냐면 특허가 이게 마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30년인가? 30년인가 하면은 특허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소멸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군사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갖다가 민간으로 바꿔 갖고 어떤 지금 뭐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응용해 갖고 우리 일상에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엘레님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 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많다고 하던데 안타깝게도 왜, 왜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태원에 가면 모스크 큰 게 있거든요. 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 이슬람이 그렇게 퍼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난민을 갖다가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무식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난민이 그냥 난민이면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난민은요 대부분 이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난민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이슬람을 갖다가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이슬람의 기본은 뭐예요? 코란을 갖다 내놓고 받으면 친구, 안 받으면 한쪽에는 칼, 그 반달형 칼 있잖아요. 그걸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란을 받으라는 거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그 이슬람 쪽의 비즈니스맨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친이스라엘 입장이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예. 친이스라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뭐 가깝게 지내서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분위기는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장동혁 오지 마요. 재밌겠어. 장동혁 오지 마요. 뭐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다 한마디로 그냥 장동혁 오지 마라. 서울시장 선거는 신경 꺼.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면 뭐 다른 데 말할 것도 없죠. 아마 김재원도 오지 말라 그럴 걸. 경상도 도지사 선거에서 장동혁 가겠다 그러면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저 표 떨어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그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도 뭐 이것 때문에 그 유승민이 또는 그 ABC, 예, ABC론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국힘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죠. 예, 정말 국힘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임계점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생적인 그런 게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벌써 1시간 15분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길어졌네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월 16일에서 3월 23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은 없었고요. 멤버십 후원도 없었고요. 특별히 그 한동훈님이 또 이렇게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지금 금요일이고, 더군다나 지금 방송이 1시간 10분, 15분이 돼 가는데, 아직도 68분, 거의 한 70분이 보고 계시네요.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14,000명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13,500명에서 머무르고 있다.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선생 감독님, 국짐은 현재 블랙 코미디 중 청년 정치인 심사위원을 이혁재가 룸사롱 폭행, 털세로 방송 퇴출된 작자를 세우고 그런 수준한테 심사받는 청년 정치인 쪽팔리지도 않나요?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건지. 그 자식, 유언 어게인이라는 이유로 똥덩어리를 심사위원 자리에 앉히는 대환장 파티. 정말. 아니, 이혁재가 정치를 하나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슨 동창 모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국하고 친하면 한 자리 주고 그런 거 아니겠까요? 예? 예, 엘리아님, 블랙 코미디, 정말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쉬시고 잘 먹고 잘 노시고 지내시다가 내일은 방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방송. 두 번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더라 방송. 예. 그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라 채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 잘 쉬시다가 잘 노시다가 내일 모레 일요일 저녁 8시에 이렇더라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아님, 장혜찬, X 됐죠? 육천생 한동님, 주호영, 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선 참여, 기각되면 무소속으로 한동훈과 연대, 국짐, 중견 정치인이라는 사람 수준이 이런데 뭘 고쳤어요? 그런 자와 연대우는 한심한 친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은 부산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육선 정도 한 사람이면 그래도 좀 우리가 중견 정치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선 육선이면은 24년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해먹었다는 건데 그분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이 수준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유치원 상한동님이 얘기하시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최종 탈락 시 무소속끼리 협력. 한동훈 대구 나오면 제 도움을, 그러니까 마치 주호영이 대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호영 왈 직접은 내가 한동훈을 만나지 않지만 내 참모진과 한동훈 참모진이 교감을 하고 있다. 이걸 누가 밝혔느냐? 한동훈이 밝힌 게 아닙니다. 주호영이 밝힌 겁니다. 아니, 어제 그저만 해도 주호영이 뭔 놈의 연대설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주호영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컷오프 되고 자기가 이게 불리하게 막 돌아가니까 이제는 한동훈의 덕을 좀 봐. 이게 한동훈이 주호영 덕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호영이 한동훈 덕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자기가 컷오프 되겠냐 생각했겠죠. 예. 그럴 때는 한동훈을 쳐다보도 안 닿다가 정말 컷오프가 현실적으로 확정이 돼 버리니까 아이고 이제는 잡을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네. 도대체 이런 국짐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주호영 한 사람입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짐에 있는 우리가 친한계로 분류하는 16명 빼고는 지금 그 107명 중에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수로 바꿔? 이거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략적인 투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힘 지지율이 15% 미만으로 나와서 완전히 폭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익이 또 당대표를 할 거거든요. 물러서지 않거나 아니면 8월 달에 다시 선거에 나와갖고 당선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짐을 보면서 우리는 미련 없이 그냥 떠나 보내줘야 된다. 한동훈의 마음에서 국짐을 미련 없이 떠나 보내주게끔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전략적인 투표를 좀 해주시라. 아니 맨날 판에 이제 급하면 그거잖아요. 국힘만 찍으면 이재명에서 다 됩니다. 뭐 정청래 쪽에서 다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게 맨날 속아갖고 우리가 김문수 38%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지율을.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던 그 쾌쾌 묵은 레파토리에 넘어가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육선생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평안한 밤 되세요. 예, 엘리아님, 대현동님, 예, 잘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노시고 그러다가 일요일 날 저녁 8시 이렇더라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